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강경연의 배종석 국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광명 11구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광명 11구역이 지금 그 광명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각종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광명 11구역이 정상화되는데 아마 크게 앞당겨질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우리 여러분 오늘 찾아뵀던 이유는 얼마 전에 또 우리 삼구대책위원장님께서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또 1인 시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인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때 과정을 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 11구역 조합원 여러분, 삼구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광명 그 11구역에서 그 공문서, 허위 공문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11구역에 지금 말이 많은 그 현장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11구역, 진짜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광명시청 공문서가 나왔는데, 이런 그 공문서 이 자체가 나왔다는 게 참 광명 시민으로서 광명시에서 또 이런 문제 제기는 그 엄격히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이제 시청에도 문의를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시청과 경찰서에서 명확하게 그 철퇴를 때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들이 없어서 제가 그 대통령실 앞에 이거를 그 광명 시민들, 전국에 있는 그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그 삼구대책위원회에서 큰 빅 히트를 치셨어요. 히트요? 예, 히트죠. 이거 왜냐면 공문서 위조 사건은 이건 사문서 위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요번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거 그 11구역 이거를 하면서 좀 화가 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광명시청의 대응이 너무 느슨한 거예요. 자꾸 박성원 광명시장도 11구역 현 조합장하고의 그 어떤 친분 관계를 자꾸 내세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사를 의뢰할 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돼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 그 해당 서류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저렇게 하는데 한번 또 그 박성원 시장님한테 따끔하게 일침 한번 하세요. 어떻게 시장님한테 제가 일침을 놓겠 아니 왜냐면 인허가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권리는 다 누리면서 11구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 자격이 없는 거죠. 11구역에 관해서는 그 광명시청에 저희가 누차 진정서도 많이 넣고 여러 번 넣었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광명시청에 마지막으로 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시청에서 특별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문서 관련해서 각 언론사에서 지금 그 전화나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인터뷰 요청을 마쳤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광명서 인전 그 시청에서 나오는 거는 공문서 위조로서는 지금 광명시에서 공문서가 허위로 나왔다는 거는 이거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큰 그 행정력도 떨어뜨리는 거고, 그렇죠. 광명시의 이미지도 떨어지는 거고, 이 이미지라는 거는 광명시의 시청에 책임자인 광명시장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또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은 광명시청이나 시장님 여러모로 어려움이 처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취재하면서 저 깜짝 놀랐던 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명 11구역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19년 동안 한 번도 감사와 조사를 안 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그 정도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광명 11구역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죠. 19년 동안에 이게 해왔다는 거는 증거 문제 있는 거예요. 19년 동안에 어떤 감사도 없이. 그럼요. 또 제가 전에 이제 감사 볼 때도 시에 감사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도 여러 번 시청에 많은 요구를 했고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3,200명의 재산을 좀 지켜달라는 그 진정도 많이 냈고 많이 했습니다만 여태껏 결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예. 아니 지금 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흥분하냐면 공무원들도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 받습니다. 경기도 감사 받습니다. 그럼 19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19년 동안에 제가 그렇잖아요.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 그 사업 시행할 때 그때 감사 한번 받고 그 감사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감사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그 비리가 있고 부일이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감사 요청을 수십 번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 자꾸 우리 위원장님하고 방송하면서 좀 흥분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시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경찰 수사를 시켜보겠답니다. 그럼 니들은 그러면 그거 사업에 대해서 수사는 제껴놓고 나름대로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죠. 당연하죠. 그 서류를 다 가져와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균형개발과로 공문서로 해서 저도 공문서로 해서 그 특별감사 요청했습니다만 예, 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태껏까지 수십 번에 관해서 비리 의혹, 조합의 비리 의혹을 수십 번 조합원들이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공문서가 나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특별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것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박승원 시장님께서 보시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엄중하게 우리 박승원 시장님 엄중하게 경고를 한번 합니다. 수사는 수사로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조합에서 문제가 있는지 감사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시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걸 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삼선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삼끝대책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광명 11구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결정적인 공문서 위조 사건이 나왔는데 그거를 수사로 맡겨놓고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쉬쉬거린다는 거는 이건 박성원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자격이 없는 거라 좀 판단을 합니다. 한번 지켜볼 것이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이거 관련해서 예, 예. 중앙지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얼마 얼마 전에 또 오마이뉴스죠? 예, 예. 오마이뉴스에서 촬영도 했고 예. 방송도 했고 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 한번 좀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또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이게 배포가 됐듯이 네, 예. 다른 언론사들도 이 공문서에 관해서는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들도 인터넷에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이게 떴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또 관심을 갖고 네, 예.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영상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 말씀으로는 뭐냐면은 공문서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네. 해서 인터뷰 요청을 응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분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를 전국 관에 이거를 널리 알리겠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일단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적인데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또 참끝대책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또 한번 이게 파헤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된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예, 예.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예. 어떤 게 진실인지 예.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보세요?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네네. 예, 저는 그 일간경인 신문사의 그 배종석 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보 받은 게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렸는데요. 네. 예, 아시겠지만 그 광명 11구역과 관련 통신 사업 관련해서 네. 뭐 이제 용역을 책임한 뭐 사실이 있나요? 혹시 그 자가망 시설 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 대해서 뭐 용역을 체결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아, 그거는 제가 대표로는 돼 있는데, 예. 실무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서, 아, 그래요? 네네. 아, 실무하는 분이라면 뭐 대표는 대표자는 근데 지금 저기 그 서류를 제가 지금 시에다가 확인했어요, 대표님. 네. 그 시에서도 물어봤더니 시에서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자리가 하나 받았는데 4억이 넘는 돈이 지금 입금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광명 11구역에서 네. 지금 보니까 이 돈 거래 내역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대표님. 네. 이 4억이 넘는 돈이 이체가 된 거로 좀 나와 있거든요. 아, 그 관계도 그 실무자들이 다 뭐 계약하고 그런 거는 예, 따로 예.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을 하면 우리 대표님한테 보고가 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아,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향후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계약이라든지 예, 예. 법적인 조치나 뭐 이런 것도 저희 예.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서 예, 예. 그거는 뭐 7.1구역 사고의 문제는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예. 제가 그러니까 따로 그러면 계약을 하신 건지 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히 좀 알 수 없을까요? 아시는 건 없으세요, 혹시? 그것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네요.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는 그 우리은행으로 이체된 거라 가지고 우리 대표님 이름으로 돈이 이렇게 오고 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그 저기 그 법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따로 이제 실무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따로 드릴 수 있는 말. 그럼 죄송하지만 그러면 11구역하고 거래한 저기 지난번에 그 비상대책위원분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표님과 통화를 했을 때 전혀 11구역하고는 뭐 거래라든지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때문에 비대위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비대위분들하고 얘기한다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대표님 죄송한데, 일단은 시에서는 이게 지금, 뭐,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위조됐다고 저한테 지금 확인을 했어요, 대표님. 이 서류가.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뭐, 죄송하지만 시에서는 일단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시하고 얘기하시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위조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 이름으로 해서 도장이 찍혀 있고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전화번호까지 찍혀 있고 그다음에 또 돈 거래 내역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관여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거를 좀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다른 뭐 저희가 그거를 저희만 이렇게 거래한 게 아니고 네. 다른 또 계약이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제가 대표로는 돼 있는데 예. 지금 뭐 이렇게 권리 행사나 뭐 이런 걸 한 거는 제가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죄송하지만 대표님 뭐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이게 뭐 수사 의뢰가 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대표님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님 이름으로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11구역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체결했는지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씀 안 하신다 이거죠? 뭐 정확한 내용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빠른데 실무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자, 예, 어떻습니까? 아, 자, 설명 다 들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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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통화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거보다 더 과간입니다. 예, 예, 예.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11구역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11구역에서 돈이 나간 거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쵸. 이게? 저도, 정확히 예. 파헤쳐 본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지금 뭐 녹취록을 좀 보셨지만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거고 대표자하고 전혀 이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분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고 결국 수사 결과로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마 좀 그래도 네. 광명 경찰서를 믿을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믿어봐야 되죠. 근데 뭐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참 한번 지켜봐야죠. 참 이게 깝깝한 일인데 아마 이번에 광명 경찰서에서 이걸 철저히 파헤쳐서 한번 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뭐합니다만은 광명 경찰서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그만큼 또 그렇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광명 그렇죠. 경찰서에 그 동안에 조합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뢰 혐의 이런 것들 몇 번을 이렇게 또 했고 또 조합원에 관계되는 그 비리 의혹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차 광명 경찰서도 그 광명시청과 똑같이 그때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거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우리 나라에서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뭐 3급 대책위원회 노력이 또 우리 이동희 위원장님 노력이 아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조합원님들도 아마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문서 위조까지 발견하게 돼서 야,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줬다는 데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아서 많이 좀 힘은 납니다. 네, 하여튼 좀 박수를 쳐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새로운 거로 또 하나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 광명 남초등학교 관련해서 공사비 관련해서 그 서류가 또 뭐 공문서가 조합에서 뭐죠? 그 조합에서 받았다는 거 들었는데 그 내용도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 감사원에 의뢰를 한 그 공사비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조합 측으로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 측에서 그거를 공개하기를 바랬고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우리가 그 공개를 해라. 또 제가 몇 번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뭐 공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3급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론적이 그 감사원 결과론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거기 내용에는 우리가 최초 협약 300억에 대한 협약이 그대로 시행을 해라.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간에 우리 조합이 그동안에 그 300억에서 그간에 얼마나 그 500억을 증액을 하고 거기서 얼마 깎았니 절감을 했느니 해서 모 컨설팅에 얼마를 줘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게 돌아서 2년 3년에 그 컨설팅 업체가 교육청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론적으로 원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감사한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사 중지까지 한다. 이런 뭐 명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공사 중지까지요? 그럼 이게 지금 뭐 공사 중지까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보통 제가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전에도 조합원들이 이 뭐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그 선호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또 3급에서도 중간에서 그 컨설팅이라는 업체에 이 돈 지급은 잘못됐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300억에서 또 50억을 절감을 했다고 해서 50억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그 명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난 이 뭐 컨설팅에 대해서 이게 왜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거꾸로 그간 그 교육청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긴 시간 2, 3년 동안에 또 시간을 끌었던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이게 예. 참 답답하네요. 참. 답답한 건 뭐 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뭐 여기. 참 또 답답하고 예, 예. 지금 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예.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오픈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방법 없이 말도 없고 예. 뒤로는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참 그런데 또 저는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또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또 지적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제가 질책을 하지만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는 좀 너무 조합원님들께서 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관심이 높아졌지만 예, 그렇죠. 높아졌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향후 이제 또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끝으로 또 우리 그 조합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좀 한번 좀 간단하게 이 조합원님들한테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전에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우리 조합원들이 재개발 시작하고 할 때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많이 있었는데 그간 이게 장기간 사업이 가다 보니까 이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주비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금을 느끼고 또 분담금에 대한 그 부담을 엄청 느끼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은 못하고 이게 장기 사업으로 간다 생각하니 조합원들은 깝깝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조합 명부를 이렇게 다 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합원 일부가 많이 팔고 나갔어요. 네, 예. 이게 이 사람들이 광명시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토백이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광명시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새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싶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장기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늘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팔고 지금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나고 또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 분께서도 많이 들어오셨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 색깔이 많이 변한 게 그분들 때문에도 이런 색깔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의 그 우리 11구역 조합원 여러분 지금 옛날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차후에 지금은 내가 돈을 안 내고 지금 내가 나가는 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없다고 해서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결국에는 입주할 때 분담금 내야 되고 대출 이자비 내야 되고 그거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키 못 받습니다. 그때 가서 울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현실이라도 해서 빨리 바꾸고 체계를 고치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끝으로 한 말씀 드린 게 예. 뭐냐면 이 삼권대책위원회 또 강명 11구역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오래 하고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뭐 이것저것 뭐 제 여기 다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요. 노비도 참 많이 들어옵니다. 참 제가 여기서 아마 그동안 있었던 얘기라면 아마 조합원님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근데 좀 많이 자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네. 참 처절한 몸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인데 조합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삼권대책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광명 11구역 조합이 반드시 정상화가 되고 개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저도 또 한마디 한 말씀 할게요.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 조합장이 장기간 19년 동안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했고 또 그 사람들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그 조합장의 현실에서 공문서 위조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고 한다고 보니까 이 업체 분들도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예, 불안해요. 예. 불안한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저 경고합니다. 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11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3,200명 조합원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든든하고 네. 이 조합원님들께서도 한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직 삼급대책위원회가 예, 예. 정상화를 위해서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에요. 아, 예. 가야죠. 대단한 예, 노력이고 예. 그동안 또 예. 지난 말씀드렸지만 조합장이 바뀐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은 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 빠르게 됐습니다. 빠르게 예.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예, 예. 추후에 또 우리가 또 쇼킹한 내용 예.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